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플러스 33포인트, 플러스 33포인트, 코스닥도 플러스 13포인트 이렇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그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만 약간 바뀌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기관들의 5,200억 요 매수입니다. 기관들이 5,200억 매수한 부분은 금융투자가 3,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이 1,9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이 전체적인 거는 뭐 금융투자 쪽하고 기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잠깐 볼게요. 외국인은 178억 매수를 했어요. 간만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간만에 매수를 한 거죠. 요날 기억나세요? 요날 3,18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여건에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팔았는데 이거 매수를 했다고 주가가 안 빠지느냐? 아니었죠, 그죠? 주가에 대한 등락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그렇지만은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조금은 색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이 연휴로 들어가거든요. 황금 연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금 연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휴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휴일 리스크가 있어요. 휴일 리스크. 당연히 이제 휴일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지는 않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휴일 리스크가 있어서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 많이 팔아왔는데 외국인들이 판 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짜릿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중이 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41%까지 시총 대비 시가총액 대비 41%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보편적으로는 38%에서 39%.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중.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한국 시장에서 외인 보유 비중. 네, 보유 비중. 근데 지금이 얼마 정도 됐냐면 지금은 36%. 그쵸? 41%까지 있었는데 지금 36%니까 뭐 39%로 치더라도 적어도 4%, 3, 4, 5% 정도.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 내려온 거지. 이 내려온 것은 뭐예요? 매도를 한 거지, 매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매매했구나. 기관 두 개로 보더라도 그 1월달서부터 보면 1월달서부터는 산 것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뭐 1월달부터 보자. 1월 2일서부터. 오늘이 27일이니까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9억, 근 20억 정도. 아니 20조. 왜 이랬니, 그죠? 20조 매도. 20조를 매도했는데, 매도한 금액에서 보니까 거의 40% 대역의 마켓쉐어 MS 보유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36%까지 내려온 거죠, 그죠? 팔므로 해서 외국인들이 더 팔 수 있겠죠, 그죠? 아직도 36%를 갖고 있으니까 더 팔까요? 이 부분을 의문점으로 잡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으니까 더 파냐? 더 매도할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가는 거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요? 20조? 팔은 이유 아세요, 혹시? 팔은 이유? 이게 오늘의 그 오후 방송의 주제예요. 외국인들이 팔은 이유. 왜 팔았을까? 이것만 명확하게 알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덜 팔지, 아니면 매수할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요?
그 글로 올려주셔도 돼요. 오늘은 요 부분만 갖고 넘어가도 돼요. 오늘 지금 33포인트 올라오고 코스닥 지금 13포인트, 13.9포인트 올라왔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뭐 있어, 그죠? 그죠? 저는 주식시장의 그 포인트적인 부분에 이번 주는 1930포인트? 1930포인트 이걸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단. 뭐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지금 1922포인트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나라 가져가기 위해서. 뭐, 그렇죠. 달러 가치?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팔 수도 있는 거고. 코로나19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두 번째 코로나19. 추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쪽. 와우리 회원님은 달러의 강세. 그죠? 그 부분 있고. 자국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금 확보. 그것도 가능하고. 불확실성, 오케이, 그렇죠. 불확실성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더 매도할까? 외국인들 왜 20조 이상 이렇게 매도했느냐, 이거지. 1월서부터, 지금까지. 카카오 TV 회원님들, 그러니까 유튜브 회원님들, 좀 기다려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것만 봐도, 향후의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조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실현, 뭐, 그렇죠.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 그것도 가능해요. 그쵸? 그럼 코스닥 상단은 얼마로 볼까요?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 이게 상단이라고 온 거는 이번 주. 이번 주 상단. 이번 주를 1930포인트로 보는 거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해봐야 며칠 남았어요. 오늘 다 지나갔잖아, 27일. 그잖아요. 그 다음에 28일 있고. 그 다음에 29일, 이틀 남았네요, 뭐, 이제. 그리고 30일날 석가탄신일로 휴장. 5월 1일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휴장. 이거 휴장. 이틀 남았네, 이틀. 예. 아니, 1930, 195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왜 20조 매도. 왜 했을까요? 왜 매도했을까? 매도를 했을까? 저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중동계 자금 유가 하락 때문에 빠져나간 듯. 뭐 그것도 있겠죠, 그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 굉장히 들어온 그런 상황이니까. 그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볼게요. 저는요,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요, 468조 원 정도 돼요. 기계적 매도?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매도한 입장이다. 매도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주식 경험 때문에. 지금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때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답은 아닌 것 같고, 해지 매도, 그것도 가능해요. 해지 매도. 본토 자금 경색 해소. 본토 자금 개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국의 자금 경색 해소. 신용을 많이 써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회원님들이 맞춘 것 같아요. 유튜브 회원님이 정확히 써준 것 같아요. 자국. 자국의 자금 경색이에요. 자금 경색. 이것 때문에 파는 거예요. 한국 시장을 20조 정도 파는 이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본국의 자금 경색. 일단은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지금 뭐 유럽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한국 시장을 판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20조 정도 팔았는데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판 건 아니래요. 진짜로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판 건 아니래요. 한국 시장이 뭐 부정적 전망 이것 때문에 판 거 아니래요. 본국이 더 부정적이야. 지금 이탈리아가 더 죽겠고, 스페인이 더 죽겠고,
미국 뉴욕 봐봐. 걔네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훨씬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즉 뭐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본국의 자금이 필요에 의해서 판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만 이렇게 유독히 파냐?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이 시스템적으로는 그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국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팔아서 나갈 수 있어요. 편해.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 입맛에 한국 시장이 딱 맞아. 딱 맞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판 건 아니에요. 그죠? 나빠서 매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본국이 힘들어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죠? 한국 시장은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한국 시장, 그러니까 본국이 안정을 찾으면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오겠다. 이 얘기라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은 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부분이 벗어난 건 아니니까. 그 40%의 보유 비중이 36%까지 내려오면서 20조 정도를 팔았는데, 20조 넘게 파는 거죠. 코스닥까지 치면 20조 넘게 팔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전제하에 한국 시장을 파는 겁니다. 네, 본국이 힘들어서. 그럼 한국 경기나 경제에 대한 부분은 뭐 그게 되게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아니면은 그 성장률이나 이런 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이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는 제일 먼저 벗어나고 있고 제일 안정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외국인들은 재매수,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은 금방 또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진짜 이제부터 매도가 덜 나온다. 매도가 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주가 지수는요 손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매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수급력 오케이. 수급력 오케이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더 사야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친 것들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오겠죠. 공매도는 금지니까 환매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거고.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학개미. 동학개미들, 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전체적인 예탁금. 이게 44조. 45조 넘었거든요. 47조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 매도. 추가적 매도만 안 나오면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유동성 요 부분을 봤을 때에 주가를 현재의 주가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이게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지금 예탁금이 44조거든요. 44조. 그 전에 있었던 때가 30조였어요. 이게 30조가 2월달 중순. 2월달 중순이었을 때 30조였는데 지금 44조니까 이게 47조까지 갔었어요. 47조. 예, 47조. 그러니까 30조에서 44조면은 거의 이게 15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죠? 15조 증가면은 현재의 2월 중순에 30조 했을 때 50%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50%가 그 예탁금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1922포인트는 아니라는 얘기지.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2000포인트는 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쵸? 2000포인트 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2000포인트는 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2000포인트는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이게 2277포인트. 2277포인트. 7포인트부터, 진짜 삼봉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적어도 2300포인트는 넘어야지. 그죠? 2300포인트는 넘어 있어야지. 어쨌든 현재 유동성이라면. 현재 유동성. 자, 봐보세요. 외국인들이 20조 팔았죠. 20조 매도. 외인들. 근데 20조가 다 빠져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빠져나간 금액이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 순수 시장에 대한 예탁 자산이 얼마예요? 44조. 더 늘었어. 그죠? 그럼 이게 안 빠져나간 것도 꽤 많을 거고. 그래서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나간 것도 있지만 신규로 더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더 있을 거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 현재 예탁자산에서는 예탁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예탁금에서는 전체 예탁금에서는 결과적으로 주가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겠지. 다만 요 끌어올리는 부분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19.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월 5일까지 해서 5월 6일 날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 국내에서 환자로 발생되는 것은 진짜 지난 일요일 날 1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명 중에 9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거고 국내에서는 1명 정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해외에 대한 통제 그리고 방역망에 대한 시스템만 잘 구축해 놓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예전처럼 신천지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사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쫙 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가 이거 2200, 2300포인트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두려우세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지수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창궐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통제권역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경제.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가 대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는 건 있겠지만 오히려 현재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은 빼고 현재의 자금적인 주식시장의 자금적인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파는 건 아니다 이거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팔아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고 다시 또 들어온다면은 예탁금은 더 늘어날 거고 예탁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2300포인트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경제만 활성화시키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잡아보세요. 한국은행에서 1분기에 대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발표했잖아요. 그죠? 1.4. 그쵸? 마이너스로 발표했고 2분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요. 다 알아. 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알아. 그래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정부의 지출 어떻게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 쓰세요. 지역 화폐로 주잖아요. 지역 화폐. 지금 카드 안 만들었어요?
카드 다 만들어가지고 지역 화폐로 주잖아. 그럼 이 지역 화폐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 기간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안에 자금은 돌 거예요, 자금. 이게 유동성으로 또 만들어진다니까, 유동성. 이 유동성을 어디에 투자돼?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이나 뭐 증시나 뭐 이런 쪽에 막 투자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향후는 좀 더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유동성 장세, 그 강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주가 2300포인트도 더 튀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33포인트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13포인트 올라온 게 이게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느 쪽으로 먼저 할 거냐, 어느 업종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이건 거지. 그 순서를 정하는 그런 상황이지, 아직도 시장이 불안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거는, 투자에 대한 부분에 맥락을 잘못 짚은 거고, 종목에 대한 교체나, 종목을 바꿔가지 못했던 거지.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갖고 있거나 덜 움직이는 종목을 아직 그 미련이 있어서 못 팔고 교체 매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짜릿합니다. 특징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33포인트잖아요. 그죠? 주가 이게 33포인트. 근데 뭐 올라왔어요? 금융주들 다 올라왔어요. 금융주들은요 일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금융주는 금융주 전체가 함께 움직여. 그래서 이게 파워가 세요. 풀파워? 네. 풀파워를 쓰거든요. 금융주. 다 봐봐, 다 올라왔지 지금. 이거 봐봐. 삼성화재 지금 3%, 삼성생명 5% 올라왔어요. 삼성화재 5% 플러스, 5% 플러스. 그러니까 33포인트, 주가가 지금 플러스 33포인트 된다라고 치더라도 결국은 금융주가 차지한 이 부분을 빼면은 여기서 적어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는 빼야 되거든요. 그럼 해보면은 20포인트 올라오는 거잖아요. 20포인트. 오늘.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일부, 대형주도 빼고, 그러면은 보편적일걸요? 저 올라온 거 다 고만고만 할걸요? 물론 이제 세게 움직인 것도 있지, 그죠? 안 움직인 거 갖고 있으면 더 이제 힘든 거고.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해봐야 1%, 2%일걸? 저 봐봐. 삼성 SDI 0.7. 1%도 안 올라왔네. 삼성물산 1% 올라왔고. 그죠? 삼성전자 1% 올라왔고. 다 그래요. 여기 롯데그룹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롯데쇼핑 14%. 그죠? 롯데하이무트 9%. 이런 식으로 특정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고만고만한 거야.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좋을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주가가 안 올라왔다, 뭐 빠졌다 해서 이게 나쁠 게 아니라는 거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데, 지금은 순환매도 아니고요, 순서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간다. 순서대로 간다. 물론 이 순서대로 가는 와중에 순환매의 고리에 의해서 뭐 2차전지도 움직였다가, 그 5G도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오늘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도 순환매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 어쨌든 뭐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현재의 주가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장 시작할 때 제가 그러니까 그 무료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 주가에 대한 상단 코스필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193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몇 포인트예요? 1922포인트. 한 8포인트만 더 올라오면은 이번 주 상단이 되겠네. 예. 그러면은 이번 주가 며칠 남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7일. 그죠? 28일. 29일. 3일이잖아. 어차피 27일은 다 갔어. 그 28일하고 29일 이틀 남았는데. 여기서 뭐 2000포인트까지 막 확 가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휴일 리스크. 연휴 리스크. 이 부분도 있을 거고. 그쵸?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잘 컨트롤 해내야 되는 거고, 차라리 그 연휴 이후에 5월달 시장에 이제 뭐가 움직일 건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지금의 수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3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남들은 되게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조급할 게 아니라 당연히 수익 많이 난 쪽도 있어. 진짜 수익 많이 난 쪽도 있어. 조급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신대표가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서에 안 오면 순서의 맨 뒤 끝자락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게 더 지루할 거라고. 그게 더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그리고 그 선거 끝난 이후의 시장, 뭐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 여건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유동성 장세가 아직 저는 아직 유동성 장세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반등 장세잖아요, 그죠? 많이 내린 부분에서 반등한 거고, 반등하는 부분에서 동학개미나 아니면 일부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거는 있지만은 이게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보진 않아요. 유동성 장세는 진짜 화려하거든요. 쫙 하고 올라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올라온 것처럼 그냥 아주 불그스름하게 그냥 확 따라 올라요. 며칠간 확 따라 올라온다고. 그게 유동성 장세지. 그럼 지금 현재는 유동성 장세도 아니야.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언제 나올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저는 그 상황이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초에도 말씀드렸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학교 계약이야. 초등학교 계약. 초등학교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초등학교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느끼는 거겠지. 그쵸? 조용한 전파자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엊그제 그러니까 휴일날 많이 국무총리께서도 또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한국 경제에 대한 부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만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지금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맞춰질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시장에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순서를 참 잘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쪽 같은 경우 우리는 OEM 쪽을 많이 봤습니다. 네. OEM 쪽을 많이 봤고 OEM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오전에 매수를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수익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올라온 부분은 뭐 나는 그냥 둘 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대한 포인트가 1930포인트니까 지금은 1922포인트잖아요. 그죠? 1930포인트를 이번 주 상단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좀 올라오면은 수익을 챙겨내야 될 것 같아요. 1915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지난주고요. 지난주가 1915지. 3일 동안에 뭐 이게 1950,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알지. 그죠? 오늘 27일날 딱 지났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것들도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OEM 쪽이나 아니면은 뭐 요런 쪽. 그러니까 작게끔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오더가 들어오는 상황들.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지금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상황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때에 화장품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눌렸었던 소비가 증폭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더가 들어오고 바이어들이 움직이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중공업이나 자동차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부터 먼저 한다고.
그래서 그 현재의 시장에서는 좀 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시장 전체에서 그 업종이나 업황에 대한 부분이 무겁지 않은 것,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비를 위주로 할 수 있는 이 소비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 요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대표님 말대로 V자 상승하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V자에서 적정 부분 그 조정에 대한 국면도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조정 국면이라는 이 자체가 그 가격 조정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씩 넘겨짚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장에 대응의 영역이 필요한 그런 때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순서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서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여기 순서대로. 즉 가벼운 쪽에서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여기도 안 왔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유동성이 가미가 되면 유동성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겠지, 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코스피 시장, 그쵸? 자, 봐보세요. 계속적으로 올라온 거지. 아침에 약간 등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플러스 8포인트예요. 내려봐야 플러스 5포인트니까 조금 내렸다가 40포인트까지 움직인 거예요. 33포인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요. 왜냐면 금융주가 전체가 움직였으니까, 금융주 전체가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융주 전체가 움직인 것과 특정 부분에서 움직인 것을 빼놓는다면 보편적인 거야. 그냥 8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그러면 몇 포인트 올라온 거야?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면 2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고요. 15포인트면은 한 뭐 7포인트? 7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더 7포인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이 안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움직이겠어. 대형주나 무거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뻔하지, 그죠? 그죠? 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야. 1% 오른 거야. 이 삼성전자가 1%뿐이 안 올라온 거야. 삼성 SDS 1%뿐이 안 올라온 거야. 삼성물산 1% 올라온 거야. 삼성 SDI 0.7% 올라온 거라고요. 삼성전기는 뭐 3%좀 올라왔다 치더라도. 그렇지만 특정 종목 이거 봐보세요. GS 리테일 16%, 롯데쇼핑 지금 14%. 그죠? 롯데그룹은 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 진짜 이거 한번 보면은 이거 봐보세요, 이거. 삼성화재, 삼성생명 5%, DB손해보험 6%. 이거 하나금융지주 보실래요? 16%. 은행주잖아. 신한지주 10%. 우리금융지주 6%. 이게 비교가 되냐고.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게 순서를 기다려서 움직인다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은 또 달라진단 말이야. 내일 주가가 내리느냐, 올라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순서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아직도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에 헷갈리세요? 그러면은 시간만 가는 거야. 계속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지. 시장이 내린다 올라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예전에는 시장이 내리는 거 얼마까지 내릴 건가. 그래서 신 대표가 반등을 하고 반전을 해서 바닥을 딛는 그 가격대요. 그게 1715포인트. 그 포인트만 되면 신 대표 얼굴이 생각난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건데. 그잖아요, 그죠? 지금은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무의미하잖아요, 약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외국인이 안 팔기만 하면 되잖아. 회원님들, 맞죠? 외국인들이 안 팔기만 하면 되잖아, 지금은. 외국인이 안 팔기만 하면 되잖아. 외국인이 팔면은 마이너스 나오겠지. 또 기관들이 팔면 또 마이너스 나오겠지. 마이너스 나오면 뭐해? 다시 올라올 텐데, 다시.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야. 차라리 마이너스가 났을 때에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봐봐. 주가의 하락을 수익의 기회로 만들자. 근데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지. 이거 봐보세요, 여기. 선거 이후의 시장은 뭐예요? 240 라인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뭔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가야지. 계속 헷갈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 올라와서 내일 주가가 올라오면은, 그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그게. 거기에 맞춰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전략.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상단을 1930포인트라고 보고 있으니까. 1930포인트라고 보고 있으면은 올라온 부분에서 수익 난 거는 팔겠지, 신 대표는. 당연히 1930포인트라고 보고 있으면 오늘 새롭게 들어오는 업종, 그 업종에 관련돼 있어서 당연히 일요일날 다 얘기를 했을 거고, 일요일날 들어오는 업종에서 저렴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했을 거고. 그게 OEM이에요. 그게 OEM 업체. 한번 찾아보세요. OEM 업체. 진짜로. 오늘 얼만큼 올라왔나.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벌써 10몇 프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시장인데. 10몇 프로가 큰 게 아니죠. 그죠? 그 10몇 프로가 큰 게 아니지. 왜냐하면은 10몇 프로가 뭘 커? 10몇 프로가. DB손해보험도 6% 올라왔는데. 아니 이게 봐봐봐. 그 여기 KB금융도 9% 올라왔고 하나금융지주도 16% 올라왔는데 10몇 프로가 뭐가 커? 안 그래요? 네. 지금 봐봐 여기 삼성증권, JB금융지주, 삼성증권 4% 올라왔고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근 4.4% 올라왔고 다 올라왔잖아. 유진특강도 4% 올라왔고 금융주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10몇 프로 올라온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보면은 대형주들은 1%잖아. 얘가 올라올 때가 있겠지, 그죠? 올라올 때가 있겠지 또. 그래서 업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 빠진다 올라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요. 어차피 지금 예탁금이 44조가 넘어. 44조가 넘는다고. 30조에서 44조면 15조 거의 50% 가는 건데. 그러면은 2300포인트가 아니라 적어도 2500, 2600은 가 있어야지. 뭐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잖아.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왜 못 갔어? 외국인들이 팔았잖아. 기관들도 팔고. 외국인들이 20조 팔았지. 그 20조 팔은 금액을 제가 신 대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판 거 아니다. 그죠? 그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예요.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판 게 아니래. 본국이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 파는 거네. 팔고 이제 간 거지.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왜 한국 시장을 먼저 팔았어? 중국 시장을 팔면은 오래 걸리니까. 한국 시장은 선진화되어 있어서 일본보다도 더 선진화되어 있어서 팔고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 뭐 주가가 이제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거는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 저점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부분을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오는 이 여건이고, 그죠? V자 반등에서 올라오는 이 여건이고, 지금의 그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순차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죠?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여건이니까 여기에서 이전처럼 이렇게 내린다 이런 불안에 관련돼 있는 그 요소로 시장을 보면은 늦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종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 팔기만 하고 끝날 거냐? 이것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 놓는다면, 방향성은 나타났다. 이 방향은. 방향은 나타났다. 방향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할 거냐. 이것만 찾으면은
시장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약 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남아 있어요. 더 남아 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내수주 쪽. 내수주 쪽. 그리고 이 내수주 쪽에서 소비재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5G, 뭐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장이 그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시장이 해봐야 진짜 3일이거든. 근데 이제 월요일이 또 지났잖아. 28일, 29일 다 이제 이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휴 리스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익 난 부분, 뭐, 챙겨내는 건 좋지요. 그죠? 챙겨내고, 다시 5월달 시장, 5월 4일도 징검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월 6일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본격적인 시장은 또 5월 6일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5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방송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썼잖아요. 5월달에는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증시의 격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5월달에 또 옵션 만기일 있죠, 그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처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요. 요번 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날짜는요, 28일하고 29일이에요. 27일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왜 28일하고 29일인지 아세요? 27일 날은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회의가 27일, 28일이고요. 28, 29일은 FOMC 회의입니다, FOMC. 미국. 예, 미국 FOMC 회의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29일하고 30일 날 알 수 있어요. 그쵸? 시간이 느리니까, 그죠? 그래서 28일 날이 아마도 제일 유리할 거예요. 왜? 29일 날, 30일 날 알 수 있는 부분이 28일 날 들어오는데, 정작으로 30일 날 알게 되는 그 여건은 나올 게 별로 없거든.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레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뭐 금리를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내리지 못한다면 QE나 아니면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벌써 그 얼마야? 트럼프가 서명한 게 얼마죠? 트럼프가 그 며칠 전에 서명을 한 거 지난 금요일 날 서명한 게 얼마예요? 600조 원이네. 600조 원에 대한 서명을 벌써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더 풀어? 그래. 경제가 안 좋고 주가가 휘청거리고 아니면은 리스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연준 파월 의장이 돈 더 풀게 그래. 채권 매입하고 돈 더 풀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뿐이 없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28일, 29일 요때거든요. 30일 날 같은 경우는 결과를 아는 날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한국 시장은 석가탄신일로 휴장이고. 그쵸? 그러면 그 앞쪽에 이슈감, 즉,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나타나면은 재미없는데, 이슈감이란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오늘과 내일, 이쪽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29일 같은 경우에는,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뭐 이런 식으로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을 또 해지를 해야 되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7일, 28일, 29일 이런 식의 파장을 그리지 않겠느냐라는 시그널과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고 이번 주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그널과 시나리오의 전략에 대한 부분은 어제 일요일 날 세워놓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보고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래서 내일 또 올라오면은 수익을 챙겨낼 수 있게끔 오늘 산 것도 다 수익인데 챙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연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해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가 이틀뿐이 안 남은 게 아까워요. 더 길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더 길게 진행이 됐으면 수익을 더 많이 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가는데요. 어쨌든 또 5월 시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5월 시장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익 난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겨내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종목은 매개체일 뿐인데 매개체에 끌려다니면 힘들어져요. 현금을 중점으로, 현금에 중심을 두고 모든 포트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편한 저녁 시간 만드시고요. 저는 오늘 유튜브 쪽에 인터넷 방송이 여의도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좀 출연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종료를 할까 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 하셔야 됩니다. 전략만 잘 짜면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구간으로 가져다 주는 게 현재의 시장이에요. 그만큼 유동성이 있다, 충분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기에 외국인 자금까지 들어오면 1900포인트는 아닙니다. 2000포인트 훌쩍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 생각까지 하죠. 단기적인 부분에 전략적인 부분은 잘라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꼭 성공 투자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